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통일을 향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방송 몰라수다 북한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시청자 댓글에 제가 늦게나마 좀 답을 합니다. 국군의 날 10월 1일의 유래가 제가 38선을 6.25 때 이제 돌파한 날을 기념해서 10월 1일이 됐다. 그리고 1사단이 제일 처음에 돌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동해 쪽에서 3사단이 먼저 돌파했다. 네. 예, 확인 결과 3사단이 먼저 돌파한 게 맞습니다. 제가 평양 입성을 1사단이 제일 먼저 했는데 요거를 잠깐 착각했습니다. 네. 정정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그 여러 가지 탐관 오리들 백골징포 그러면 시체들한테도 세금을 받았다. 황구첨정 요게 뭐 제가 좀 설명을 애매하게 했더니 황구는 누런 잎 그러니까 연령이 안 된 어린애들한테도 세금을 받았다. 요거를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황구첨정은 어린이들로부터 받은 세금이 맞습니다. 자, 오늘은 법적인 문제 하나 이제 하고 싶은데 이 탈북자들이 오면 정착금도 주고 뭐 학력이나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착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게 비보호 결정인데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마약 거래, 테러, 집단 살해 등 국제 형사 범죄자 또 기타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비보호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3년 탈북한 탈북자 2사람에 대해서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가 조사 결과 마약 밀매 범죄 혐의가 인정돼서 비보호 결정을 받았는데 이 2사람이 자기네들은 그런 적이 없다. 그래서 국가에다가 재산상 손해를 청구하는 국가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 소송을 대리해서 제기해주고 있는 데가 이제 민들레 2015년 1월에 결성된 민들레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인데요. 근데 여기는 민변이 만든 그거죠, 이게. 이게 그 회원들을 비교해 보니까 민변 회원들이 여기 다수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왜 하필 민들레? 애국가 북한 애국가 노래 생각나는데 알고 애국가요 뭐야 그거? 노래는 그 민들레 곱게 그래 이거 애매한 북한의 상징 민들레. 터키풀이잖아요. 터키풀. 예, 터키풀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착한 풀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예. 같이 소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대리를 해주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탈북자 중에서 그 정당하게 이제 정착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자꾸 생기면은 뭐 세금을 왜 우리가 이런 데 퍼줘야 되냐 온갖 논란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게 아이고 이게 참 애매한. 이미 북한은 마약 천국이잖아요. 마약 천국인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약을 하나 이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사람이 범죄 의식이라는 게 한 번 들어오면 그게 계속 범죄 의식이 한 번 들어오는 게 문제지. 일단 한 번 들어오면 뭐 어디 가든 발생하고 뭐 자꾸 이렇게 나타나고 뭐 이런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쉽게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야 이거는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는가요? 마약을 그냥 한 번 한 건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마약 밀매니까 이거는 본인이 쓰거나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뭐 기업형으로 이게 사고 팔고 했다는 거 이럴 아니에요? 우리 정부가 이런 대책을 취한 데는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가 형사 범죄자로 낙인이 된 사람들인데 최근에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간방에 북한 탈북 이탈 주민이 적어도 300명 정도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꽤 많네요. 그 중에서 80%가 마약 범죄자들이에요. 여기 와서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국 씨가 말하는데 공감하는 게 북한에서 마약을 해요. 근데 마약을 어떤 목적으로 했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아파서 염증을 가시기 위해서 저희도 북한에 있을 땐 여자들이
지어 이렇게 여자들이 산부인과 질병도 아편이나 마약으로 치료를 했어요. 근데 이런 치료 목적으로 북한에서 사용을 하다가 저희 같은 거는 한국에 와서 산부인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써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괜찮지만 범죄를 해가지고 한 달 전인가 연합뉴스에도 그런 게 났어요. 대한민국에서 이 마약 범죄자들이 중국에서 마약을 들여오자고 보니까 가운데 조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 주민들이 가장 무난했어요. 그래, 너희들이 그 트렁크를 옮겨만 주면 500만 원씩 주겠다. 이래서 부부간이 갔다가 중국 공항에서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이 그 소나기에 들었다는 것 자체가 마약에 대한 흥미를 아직도 떨쳐내지 못한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엄하게 질책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상적인 사람은 대한민국에 일단 딱 도착하면 아야 거기에 눈길도 안 줘요. 그렇지. 진짜 눈길도 안 주고 근데 맞아요. 여기저기서 살기도 힘들고 뭐 좀 막 이러면 거기에 혹시 빠질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북한에서 저같이 행동하면 이거 아새끼 정말 나쁜 새끼.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애가 형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삥두가 어쩌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빙도 얼음. 이제 마약이죠. 예, 그렇죠, 맞아요.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하지 마 그런 거. 근데 뭐 조금 이따 또 전화했어요. 그 다음에는 바로 경찰서에다가 형사한테 전화번호 뭘 얘 좀 조사 좀 해보라고 해서 조사했는데 말만 했고 하고 싶은 거지 말만 했고 검사하니까 안 나왔어요. 하고 싶어서. 예, 근데 이게 북한에서는 이게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누가 뭘 좀 잘못한다고 신고한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신고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안 빠져.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탈북하려고 무슨 복숭아, 무슨 배나무 꼬리부터 시작해서 꼭 해산을 그냥 넘겨주는 사람들한테 다 다녔어. 맞아, 배나무꼴 있어요. 있죠? 아, 예. 나도 모르. 딱 그 압록강 딱 맞은. 여기저기 다 다녔어. 근데 한 사람은 뽀조시 해줄게. 오라. 그러더니 야 전화 갖고 오라. 그러니까 막 가서 오는 사람과 전화 빌려와. 전화 탁 하더니 며칠 날 뭘 하는데 조금 있다가 덩덩 뛰더라. 국경경비대가 못 뛰더니 화투하자고 놀러 간 거야. 국경경비대가 그 집에 화투 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2kg를 중국에 넘기더라고 그 집에서. 얼음을. 나 그렇게 많은 걸 처음 봤지. 근데 2kg를 이렇게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보안소에서 경찰서죠. 여기서 어떻게 관계가 돼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오조시 하는구나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 지금 문제가 된 탈북자 두 사람은 2013년에 탈북했는데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 결과 마약 밀매 혐의가 인정됐다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에 마약을 한 게 아니고 전에 한 건데. 그렇죠. 탈북하고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맞아요. 했겠죠. 이제 보면은요, 북한은 아까 중국 씨가 말씀한 것처럼 그 마약 천국입니다. 천국. 국가가 마약을 제조를 해서 파는 거는 일상. 북한밖에 없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범자로 인정이 될 정도면 개인적인 거리로 1-2km 정도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그 타이틀을 준 그 타이틀을 가지고 해외 출장을 나가서 그 국가의 그 회사 업무 이미지를 가지고 뭐 통나무면 통나무, 수치면 수, 어떤 무역업으로 나갔다가 뒤에서 거래를 하는 건데, 앞으로 나갈 때는 공식 명칭을 가지고 회사 업무로 해서 수출 수입과 관련한 업무를 가지고 가지만 갈 때는 진짜 업무는 뒤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마약 업무를.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대다수가 그렇죠. 대다수가. 네. 그러니까 합법으로. 그래서 나가서 거래를 하는데 그 량이 너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마약은 100% 현찰 마칙입니다. 예, 뭐 거래하는 것 자체를 계좌로 보내는 게 아니라 청첩. 예. 그러니까 북한은 현찰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수익을 빨아들이는데 가장 많은 수익인 게 그 가짜 달러. 그렇죠. 예, 그거 하고 마약을 쓰는데 여기에서 가장 수용성 있고 빠른 게 바로 마약이거든. 유통이 빨리 되는 게. 그래서 나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아니고요. 네. 그렇게 돼서 나가서 국제정보에 이게 걸릴 정도로 그렇게 돼서 등록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북한이 이 사람들 다시 도용해서 쓰고 살려주고 다시 이용해주는 아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 생명이 끝납니다. 이 사람들 생명이 또. 아마 그래서 탈북해서 왔는데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을 하지 않고 어떻게 팝니까 그걸 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는 기준에서 볼 때는 이런 전범자 기준도 있고 판매 경력도 있고 국가적인 판대에서 이런 그 사업을 했던 것도 네.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 자체가 마약에 쫄어 있고 다른 그 조사하는 과정에 또 다른 어떤
그 정신적으로 아직 그 마약 세계에서 깨어나지 못한 그런 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네. 그 결론이 내려졌다고 보는 거지. 그러한 사람들이 마약의 세계에서 빠져나온다는 건 사실 힘든 거예요. 어림없는 마약의 세계에서 빠져나온다는 건 다시 태어나면 가능하게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북한 이탈 주민 보호 센터라는 게 국정원이잖아요. 그치. 저희도 국정원에서 한 줄 그 동안 법령 자체가 거기서 나온 받으면 거고. 네. 마약을 한 적이 있냐고 물어봐요. 무조건 물었지. 그러면 솔직하잖아요. 아파서 했어요. 말을 해요. 어떻게 했냐? 아편을 불에 태워서 숟가락 끝으로 해가지고 솜을 해가지고 아편 주사 맞았습니다. 근데 왜 맞았냐? 아파서 맞았다. 다 솔직하게 말해요. 근데 이거는 범죄의 돈,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그 후에 제가 뭐 그걸로 인해서 나가서 하지는 마세요. 그쪽에서 의학 상태가 약해서 그렇다니까 용서는 하지만 여기 대한민국은 마약을 하면 범죄자입니다 하기 때문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호센터에서 이미 인정이 됐다는 건 이제 송근 씨 말씀처럼 그 범위가 크고 굉장히 범죄 큰것 행위 같아. 여덕이 아직 그렇지, 무섭고 예. 네. 그게 우리 말하는 일반 탈북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별하게 네. 대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아니에요. 일반 탈북자 그쵸. 같진 않아요. 그리고 짐작하기에 그런 예,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딱 집었잖아요. 그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마약 신경도 안 써요. 그거 삼류 마약이고 거기에 대해서 빠져 있지도 않고 너무 어마어마해요. 생각도 안 해. 근데 진짜 힘든 사람들이 그 조금 있죠. 그 사람들이 탈북민에 대한. 그리고 이런 경우 마약 이걸 처벌한다 하면 상당히 나쁜 일 같진 않아요. 처벌하는 게. 이건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 북한에서 만약시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마약하면 처벌한대. 이 소식 딱 들었을 때 야 이건 뭐 마약에 찌든 나라라고 그러더니 그건 아니네. 아, 북한에서는 이제 네. 대한민국이 네. 마약에 찌들었다고 마약 선전한다. 왕국이라고 막. 예, 우리는 예. 그렇게 알고 있죠. 사실 북한에도 마약 종류를 이제 상대하는 사람들이 부류가 여러 가지예요. 이제 북한에서 말하고 하는 이제 무슨 뻥인지 뭔지 하는 그 얼음인지 뭔지 하는 건 제일 낮은 부류고 그 이외에 보면 뭐 덴다요, 이제 흰가루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헤로인, 코카인 이쪽 계열로 해서 전문 주사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이게 전범자로 찍힌 이 두 분은 그 얼음 정도가 아니라 그 이제 북한에서 생산하는 이렇게 이제 캡슐형 헤로인이 있어요. 캡슐형 네. 헤로인.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그거를 다량 거래하지 않았겠나.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네. 사실 중국 땅에서 처리가 빨랐더라면 이렇게 전범자로 해서 잡힐 가능성까지는 거의 적고요. 네. 그 이외에 좀 더 험한 물건을 다뤘으니까 중국 땅에서 이렇게 잡히지 않았을까. 예, 아니 그 다 떠나서 네, 그러니까 중국 땅에서 잡힌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국 땅에서 잡혔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고. 잡히면 못 나와요. 네. 못 나와요. 아무튼 예심 예. 바로 총살이잖아. 예심 과정에서 마약 밀매 혐의가 인정이 됐다는 건데. 아까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단 정부에서 조사해가지고 마약으로 인정해 주는 정도면 이건 스케일이 달라요. 엄연하게 네. 사실 금방 온 우리 그 탈북자들한테 정착금 한 푼 한 푼은 담은 몇백 원도 우리한테는 귀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러한 그 틀거리를 허물어 준다면 별아별 잡동사니들 이제 별 이제 웃기는 사람들이 이제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도 우리한테는 특별하게 허가가 이런 허용 기준이 있네 우리는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엄연하게 국가적인 판도에서 이것만큼은 양보하면 안 된다. 안 돼. 맞아요. 이게 제가 두 분 말씀에 공감하는 게 2000년도 초반에 평성에서 여자 남자가 마약을 제조하다 뗐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사는 해산에까지 포고를 붙였어요. 근데 우리 해산시 주민들한테 어떤 소문이 났냐면 얘들은 남조선 같다. 얘는 남조선 가면 이제 돈마대우에 올라왔는다. 남조선이 마약이 비싸다는데 얘네 그 기술이면 생산해서 기가 팔면, 차-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에도 네. 대한민국은 마약 천국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본주의는 마약같이 그런 썩은 세상이다. 그리고 마약이 판을 치고 우리가 볼 때 그 마약한 여성들이 막 이러고 다 그런 거만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그거만 계속 자체도 보여주니까. 시민의식이 그래요. 아, 쟤들은 남조선에 마약 기구를 갖고 제조를 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쟤네 떼돈 벌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표본으로 내세워서 네. 대한민국은 이런 마약 범죄가 있는 사람을 법적으로 다스린다. 이걸 지금 이제 계속 탈북은 이어질 거잖아요. 이제 통일이 되기 전까지 탈북이 이어지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철저해야 돼. 많이 경종을 울릴 것 같아요. 아주 당연하지. 좋은 일 같아요. 나는 좋은 깜짝 케이스. 놀랐어요. 내가 아는 분 탈북자 한 분은 아빠인데 올 때 200g인지를 차고 왔어요. 그 많이도 가져왔다. 마약을 머리도 가져왔다. 중국에 넘어간 거예요. 중국에 이렇게 탁 넘었는데 네, 중국에서 무기형을 줬어요. 그렇죠. 잡혔어. 근데 예, 맞아요. 무기형 돼서 나 이제 예, 무기징역이에요. 깜짝 놀랐단 말이야.
야 자본주의 나라 따로 외국도 마약을 크게 치는구나. 네, 맞아요. 야 중국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 진짜. 중국은 과거에 아편 전쟁을 겪은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이든 그가 수상이든 뭐 없이 장내에서 아편거리를 마약거리를 했을 때는 총살 및 무기징역 단 그래. 1mm의 허용오차도 없거든. 그다음 브로커가 돈밖에 모르던 브로커가 넘겨받았는데 막 가는데 마약을 꺼내면서 내 있제요 빙규 갖고 왔는데 하겠어 한코 하겠어 그랬어. 한 컷씩 한 국가처럼 생각하는 게 막이니까 그 브로커가 쫙 가더니 가져오라고 올더니 물에다가 변기에다가 확 쏟아버렸다 오라. 그렇지, 징역까지. 근데 이 사람 북한에서 군방 온 사람인데 아 울더니 두고 말하는 거야 그걸. 돈이 얼만데 그 생각만 하니까. 상관없이 근데 그 동작에 나는 이게 북한에서 알된 거하고 다르구나 외국이 진짜 다르구나.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거는 이 두 사람이 국정원 조사 때는 인정을 한 것 같은데 네. 나와서는 나와서는 그러니까 민들레라는 단체를 만나서는 뒤늦게 마약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그 다음에 비보호 결정으로 이제 정착금도 안 주고 이 집도 제공 안 하니까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국가한테 이걸 배상해 달라고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국정원에서 왜- 때리지도 네. 않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때리면서 신문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뭐 맡겨놓은 거 있나? 아니 제가 볼 대한민국에? 때 아니, 또 국민들이 정상적인 또 화가 나겠네. 정상적인 탈북자분들이라면요 네. 제가 볼 때 그냥 감사한 생각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용서해줬다는 건 누가 뭐. 추동했어. 추동해요, 맞아요. 이것이 이게 민변이라는 단체 딱 그걸 중국식 말하는 재산상 이상하네. 이런 청구를 뗄까? 아니 대한민국에 재산을 맡겨놓은 게 있어요. 우리 없잖아요. 그럼 근데 왜 일단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추동했어. 그러니까 그리고 법률적인 조언을 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딱 보세요. 법적으로 놓고 볼 때에도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이자 그렇게 됐다면 재산상의 보호가 맞겠지만 그 소송이 맞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전에 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 결정에 따라서 국민 그 된 시점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너에게 이 정도는 해줄 수가 없다.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그거 결정이 딱 정확하게 난 건데 네. 그럼 민변은 지금 뭘 말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민들레. 네, 이 사람들은 민들레. 국민으로서의 네. 그거 가치인 거지. 이 사람들은 국민이 되기 전에 결정이 난 거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민들레가 주장하는 거는 이 두 사람 탈북자들이 국가 폭력의 희생자다. 그러니까 원래는 폭력의 희생자는 그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폭력의 희생자가 돼야지. 국민이 되기 전 단계잖아요. 아니 자 이거는. 그러면 네. 이제 자 지금 이제 보니까 마약, 살인, 허에 걸면 커버리. 마약, 살인, 테러, 그 테러리스트를 우리가 집단 살인. 받아들여가지고 야. 정착금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근데 이대로 하면 네. 우리를 테러 분자로 저 그러니까 이게 테러로 알겠네. 이게 이제 일반 탈북자와 이런 분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같은 범주에 놓고 볼까봐 걱정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지 않아요? 국정원에서 그때 그걸 우리가 국정원 생활을 걸쳤잖아요. 저는 솔직히 국정원에서 막 때리면서 지상 누르라는 데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러면 그때는 다 인정을 하고 나오니까 맞아요. 자꾸 누가 뒤서 북한 말로 엉치를 쑤시니까 미군기를 쑤시니까 이러서는 아 이게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런 게 있구나. 그렇지 모르면 그러니까 못하지. 이제 갑자기 그 갑자기 이제 갑자기 반항심이 어깨가 50cm가 딱 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생각해봐야지. 자기가 조사 받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든.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을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우리가 보호관찰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맞는 사람을 북한 이탈 주민으로 받아줄 것인지 정착 지원금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 단계인데 그쵸. 거기까지는 거기 왔을 때까지는 탈북해서 왔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거 아직 입증이 안 된 상태거든. 관찰 기간이지.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소송을 건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전 단계에 대해서는 소송을 걸고 뭔 재산상에 뭘 얼때 뭘 단투를 가지고 마약을 가지고 왔나?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맞아요. 성국 씨 말씀이 맞으신 게 이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일반 탈북자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지, 스케일이 그러니까 자기네가 틀리는데. 무슨 거 인정을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이분들이 하교나 다른 분이었다면 본국으로 추방됐어요. 당연하지. 근데 북한이니까 받아줬다. 이 탈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게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네가 본이든 본이 아니든 그런 일이 있어서 인정을 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서 적응을 잘하면 되잖아요. 웃기는 게 있잖아. 우리 이 부추기는 사람들이 큰일이에요. 조사 받을 때는 조사관들이 정말 잘하거든요. 예. 정말 잘해주고 친절하게 하니까 정말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솔직히 다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친구야 다 말해. 예, 다 말해요. 예. 이 사람들 봐. 너무 편했어요. 그때는 고맙고 막 긍정 다 해놓고 나와서는 생각이 달라서 뭐 나와서 또 다른 손 내면 이게 얼마나 이거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이게 탈북자들 얼굴을- 본심이었을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처음부터 이런 걸 야 우리 나간 다음에 이제 양손 두루지고 상소하자. 알아야 하지 그것도 뭐. 알아야 내가 말하는 게 그거야. 알아야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부추기는 사람이 큰일이가. 그렇지 옆에서 네. 이거 누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탈북민들도 이미지. 민둘레가 민둘레가 어떻게 착한 풀이 왜 그럴까? 뭐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이런 범죄에 대해서 정착금을 인정한다. 이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전번에도 말했지만 취지 자체는 괜찮아 보이잖아. 탈북자들이 맨 처음에 딱 나왔을 때 하나같이 가지는 생각이 야 대한민국 만만한데 하나같이라기보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은 그랬어. 아 이게 대한민국 별거 아닌데 뭐 이런 맞아. 느낌이 건강. 만만하게 보고 생각보다 괜찮은데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지난 시기에 이런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딱 와가지고 딱 왔는데 이런 처벌을 받아. 근데 처벌도 안 주고 그냥 내보내요. 만만하구나. 이거 뭐 야 여기서 할 짓 다 해도 되는구나. 완전 공감해. 이런 잘못된 그런 의식을 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강하게 치는 거는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제가 탈북 한 명 시킬 때 여기 왔어요. 왔는데 이제 어느 땐가 얼굴을 공개할 건데 이분이 전화하면서 저보고 어떡할까요? 제가 성촌강다리에 폭파하고 가면 되나요? 진짜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남조선은 그렇게 사람 죽이고 오면 받아주는 데가 아니라고 잘했어. 말도 달지 말 그런 우리가 그렇게 교양을 받았으니까. 그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가면 받아주는 곳이란단 말이야. 맞아. 자 그럼 여기서 민들레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냐? 김련희라고 있죠. 자기 그 북송해 달라고 막 네. 그 김련희의 그거 보니까 북송 추진도 역시 그 민들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련희 씨도 이것도 이제 우리가 정착금 얘기 갖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진짜. 정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왔다. 그 요새는 내가 치료 목적으로 아파서 무슨 간암인지 뭐 이거 박사님. 간염인지 네. 그런 얼뜨기 같은 우리는 여자가 네. 왜 뉴스에 중심에 있는지 모르겠어. 방송하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기 와는 모든 탈북자들은 앞으로를 생각합니다. 통일된 내 나라, 네. 통일된 대한민국, 거기에서 살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보람, 그리고 먼저 선각자로 온 탈북자가 아니라 통일을 앞당기는 그런 선구자로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하고 먼저 살아요. 통일이 그래서 문제죠. 우리는 이렇게 방송도 하고 있고. 그럼 앞으로 통일됐을 때 그런 얼룩덜룩한 범죄자들, 마약에 찌드는 사람들까지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거기까지 가게 되는거든요. 지금 이 네. 문제가. 그럼 민변은 그때 가서도 심각하네. 민들레. 네, 북한에 있는 북한에 정말로 뭐 주차사장이요 무슨 뭐 그런 그 전범자 국제 네. 그런 살인자들, 그 마약에 쪄든 인생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통일된 그 땅에까지 가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네. 문제는 여기서의 문제가 아니라 먼 앞날에 통일된 우리 땅에서 거기에서 그 잘못하면 정말 애꿎은 사람들, 보람 있는 사람들, 정말 참된 인민들이 다 묻히고 그들로 하여금 시금석이 달라져요. 시금석이 통일된 땅에 이러한 인간들 그거를 전범적으로 그걸 계속 주도해가는 어느 시대에나 범죄자는 다 있고 어느 땅에나 나쁜 사람들은 다 있어요. 이들까지 품고 갈 수는 없거든요. 지금 북한 민들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뭐 옹호하자는 소리잖아 이게. 북한 강연에 참가인 거 정치 강연 듣는 거 아니 같아. 아니, 난 그러니까 별로 이게 맞아. 그리고 저는 딱 하고 싶은 말이 이분들한테 솔직히 이분들을 용서하고 안 하고는 우리 권한이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시대가 하는 하는 거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만약 우리 방송을 보시게 된다면 우리가 당신들한테 당신들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하기 전에 우리 그래도 이렇게 그런 과거가 있으면서도 용서해준 정부에 남한테 흔들리지 말고 정착해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데 자꾸 흔들리면 그만큼 힘이나 쓸데없는 그런 것이 소모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걷어치우고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열심히. 왜 고집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이게- 왜 이런데 자꾸 놀아나는가 이거죠. 이게 시간 낭비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이지. 이제 그 사람이 내가- 나가 돈 벌겠어요. 아르바이트해서. 내가 볼 때 그 옆에서 민둘레가 자꾸 자기의 생각을 남을 이용해서 목적을 실현하려고 자꾸 그러는데 변호사들이 원래 말방기 그러니까 정말 아니 잘하잖아. 근데 변호사가 아니고 민둘레. 근데 네. 남이 인생을 무슨 권리로 남의 수많은 기회를 왜 빼앗냐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김연 인권 탄압을 하고 있어 이거 이 지금. 김연희 씨 같은 경우는 자기는 국정원에서 좀 이렇게 강압적인 뭐
뭐를 당했다. 야. 그 자기는 계속 북한에 보내달라 그러는데 안 보내준다. 탈북미만 아니면 네. 국정원이 고소할 것 같아. 진짜 그래요. 이거 아니, 그런 거- 탈북자니까 이 나는 여자 것 같아. 말만 나오면 부끄러워 죽겠어요. 아니 그럼 치료비는 무슨 대한민국이 뭐 공짜로 해줄 의무가 있습니까? 이제 다 치료 받았으니까 돌아가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탈북자 몇 명의 신상 정보를 북한에 전달을 했어요. 뽀조지 말하더라고요. 네. 근데 전달한 것도 2013년인가 그 동아시아 축구 대회에 온 북한 축구 대표팀한테 전달을 했는데 네.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 전달하면은 자기가 간첩으로 몰려서 북한으로 이렇게 추방될 수 있을까봐 했다. 뭐 이 비슷한 주장을. 네. 야구 축구 대표팀이 야 이거 네. 상당히 자유로운 나라네 하겠네. 아니 그럼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신기하다. 민들레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저 탈북민들 중에 일부 이상한 분들을 부축해서 변호를 한다면은 그러면 김정은이 나도 변호해 달라 통일 이후에 그럼 민들레 이런 데가 변호해 줄까요? 할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안 해. 왜냐면 했다가 망하거든. 왜요? 이 사람들은 네. 자기네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그런 목적이 있는 걸로 보인다. 이득을 네. 그러니까 남 인생을 끼어들어갖고 해라. 아니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이라는 물건이 큰 근데 타이틀이 될 수 김정은을 변호하다가는 예. 그 다음에는 완전 매장되지. 아니, 그러니까 뭐 온 세상 사람들이 대화와 같은 넓은 품으로 우리가 이렇게 돌려세웠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그런 좌우간 타이틀로 이용할 좌우간 수 있어요. 얘는 다 고쳤기 때문에 살려두자 이렇게 예, 끝난다는 그렇죠. 게 말도 안 돼. 국민 의식을 제가 얼마 심어줘야 전에 된다. 네. 이러면서. 그 어떤 토론연단에서 이제 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랑 좀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다른 사람들의 그 모든 사람이 각세 서로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그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김연희 씨 같은 사람한테 이제 뭐 변호인 뭐 무슨 민들레 뭐 하면서 과연 내가 이분한테 이제 묻고 싶은 이유가 이거 민들레에다가도 묻고 싶은 이유가 당신들은 통일되면 뭔 일을 하고 싶냐고 묻고 싶어요. 이 사람들 통일되면 할 일이 없어. 어떡하려고 그래 이게. 분단해야지 분단. 이 사람들 이렇게 분단만 꾀하고 있고 못된 짓만 인사하는 사람 자신들이 맞아요. 물론 경제적인 수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치적인 어떤 신념에서도 이거 하나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무슨 변호사 뭐 민들레라는 변호사 이게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고 지금 북한에 있는 현재의 그 북한 사람들도 우롱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지 이게 그래요. 말이나 된다. 뭐가 말이 안 나가요. 김연희 씨 같은 사람은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민들레 변호사. 북한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사무실 통째로 기중계에 매달려가지고. 북한과 변호하면 되겠네요. 정말 이런 거 보면 북한에서 돈을 들여서도 뭐 하지 않나는 생각이 막 그런 말까지 나가고 싶어. 그러니까 하고 북한이 싶거나. 항상 닥수로 치는 거잖아요. 네. 대한민국에 있는 진보 세력 뭐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도 많은 변호인들이 북한을 찬양하고 이런데 대한민국 정부를 반대한다. 오늘 아침 이런 뉴스 사람들이 보니까, 빗대서 오늘 아침 하는 뉴스 소리잖아요. 보니까 어떤 당 대표는 또 무슨 추모라는 당 무슨 사드를 전면 무슨 뭐 반대한다는 뭐 당의 방침으로 이런 거랑 나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나라 장 그런 당이 이게 내 집에 집에 자물쇠 키 안 세우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 없는 집에서 살라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 단 한 명도 못 살 거야. 더 웃겨. 내 나라 땅에 키 하나 더 키우겠다는데 뭐 나는 이런 놈들이 이거 다 그러는 이런 거니까 놈들이. 이게. 나는 뭐가 웃기냐면 반대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요구합니다. 평화를 요구하는데 왜 반대? 나 그게 자 김연희 씨 얘기 다시 한번 해보면은 이 김연희 씨 때문에 3만여 명쯤 지금 한 28,000에서 이제 3만으로 가고 있는데 탈북자들의 정착이 뭔가 지장을 받아요. 이 김연희라는 사람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요새도 무슨 가학연회 이런 데서 무슨 북한 독재 체제를 미화하고 이런 식이에요. 북한에는 집을 공짜로 준다. 야, 미친. 내가 여기 와서 받은 집보다 20평 정도 되는 북한 집이 훨씬 넓었고 결혼하고 그러면 그리고 무슨 의료 복지 이런 게 다 공짜다. 사기꾼이네. 그래서 와서 근데 왜 일도 안 말해요? 하고 이러고 돌아다닌다니까 그 여자는. 아니 이거 사기꾼이네. 제가 좀 아는 사람의 그 좀 다리다리에서 좀 아는데요. 이 여자는 일도 안 하고요. 단 한 번도 맨날 아파서 죽는다면서 나가서 열변 토할 때 보면 미친년처럼 하고 돌아다니고요. 그런 단체들에서 이런 여자들을 그 수용해주고 뭐 이렇게 돈 받고. 제가 뭐 이게 수령인 줄 알아 완전히. 강연비 받나? 그러니까 뒤를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우리 탈북자들 내세워주니까 속에서 그런 네. 거예요.
눈에 보기만 하면 주먹 날아가든지 뭐 달걀새는 제가 아는 모든 탈북자들 이 사람 이 탈북자로 인정도 안 해. 이건 분명히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래서 저는 이런 게 하나 궁금한데 보통 이제 그 지금 북한이랑 전화가 되잖아요. 예. 근데 몰래 하잖아요. 예. 근데 김연이라는 사람은 대놓고 전화를 하고 그게 북한 방송에도 나왔나 아무튼 방송에도 나왔어요. 간첩. 오시라요. 네, 이거 네, 들었어요. 그거. 아유, 예. 그러면 이거는 북한이 그 북한 당국이 이렇게 남쪽이랑 대한민국이랑 전화 통화를 긍격 막고 있는데 예. 이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항상 자기 이로운 쪽에서 네. 하니까. 질문이 잘못됐어요.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예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게 이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상은 예, 아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너는 간첩이고 네. 김연이 딸이 하면 너는 충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예, 거죠. 북한 위치에서 놓고 볼 때도 어이구 이게 웬 그 정신병자가 자기네도 웃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거 시킨 알죠. 일도 아니고 뭐 방송이 했는데 나오니까.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완전 그 제2의 애국자처럼 지금 날뛰고 있으니까 북한도 웃기긴 하겠지만 언젠가는 이 여자 생각하는 머리에는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도 북한에서 나를 이제 민족의 영웅처럼 떠받들고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지 망상하고 모르겠는데 있어, 안 그래 안 그래. 중요한 거는 이 여자 일하지 않고도 지금 이렇게 하고도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 정권이 이게 그 참 웃기잖아. 이게. 김연이 딸을 이제 선전에 완전 이제 내세웠어요. 얼굴을 20살인가 21살인가. 예, 걔가 이번에 그 13명 탈북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족끼리 유튜브에 나왔어요. 남조선. 남조선 놈들은 우리 언니들을 끌려보내라요 막 이러면서 나오더라고. 그래 저기 지랄을 한다. 내가 또 아니 그랬어요. 그거네. 또 내세우더라고. 엄마가 조크 투쟁하고 있으니까 완전 그 신분이 아주 좋아. 조크 투쟁. 상승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김연희 씨가 말을 할 때 제일 화가 났던 게 그래서 내가 탈북자들이 신상을 이렇게 보냈다. 그걸 이렇게 말하는데 화면을 뚫고 들어가 때려놓고 싶었어요. 보나마나 그 하찮은 게 네가 북한에서- 못해서 우리 신상을 보내요. 북한에서의 아, 김연희 진짜. 딸은 또 이럴 거 우리 엄마 대공작 공작원이야 또 이러고 돌아다닐 완전히, 거예요. 예. 뻔해. 야 쟤네 집은 공작원 아니 무슨 이게 한 세상을 살아보고 다른 세상을 보지 못한 사람은 저 안에서는요 모든 걸 몰라요. 우리는 저기서도 살아봤고 여기서도 살아봤고 세상을 본 이젠 그러한 그 시각적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여자는 그 이 판단 아니 이게 뭔가 이게 제가 우리 보기에는 난 정확하게 말할 수 이 여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자기 번심의 말이 근데 그냥 아닌. 사기꾼이라고. 그럼 근데 이미지 눈- 봐서는 잘 때 꿈속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눈만 째개지면 입으로 거짓말을 내뱉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 근데 누군가가 계속 그 뉴스 타파가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이분이 이렇게만 하고 그러니까 먹고 계속 살수- 마이크를 들이대고 말을 하니까 이 여자도 가만 놓으면 북한이라는 마약에 빠진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계속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헤어 못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여자에 대해서는 계속 봐요. 기자니까. 그리고 볼 때마다 그냥 이거는 제가 자꾸 방송에서 인격 모욕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인격 모욕이 아니라 북한에서 이렇게 생긴 스타일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물퐁이라고 해요. 물퐁이. 물만두, 문제는- 물두부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간첩이고 문제는 이런 너무 하찮은 게 우리 민들레- 탈북자들을 너무 흐려요. 그렇지 민들레라는 이런 단체가 법적으로 또 보호해 주려고 한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 어느 단체에서도 수용이 안 되고 이 여자 소리를 누구도 듣지 않거나 그 일 안 하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건 누구도 봐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여기서 벌써. 그러고 법적으로 민들레 같은 이런 단체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이런 독초가 자랄 수가 없어요. 이런 민들레 같은 이런 이거 불법 단체 아니에요 이거. 이런 단체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그 여자를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공장소에서 내세워서 합법적으로 이런 거 진행하는 이게끔 유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함께 있는 게 이래서 이 여자가 이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민들레 주장을 이렇게 들어보면 모든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정원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탄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런 뭐 네. 저희 그리고- 저번에 말했죠. 모리칼 그리고- 선생님이랑. 그리고 이 얼마나 김연희 사모했다. 씨는 치료비 그러면 내가 내고 가겠다 이런 얘기는 또 절대 안 합니다. 뻔뻔해. 네. 진짜. 근데 탈북민들이 우리가 모여서 김연희 소리 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사실 이런 말을 해요.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으면 안 좋아할 수 있는데 또 우리들이 까리 수다가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똑똑하지 못하다. 왜냐면 얘가 정말 모르고 왔다 하자. 원래 싱추가 돼서 어안이 봉봉해서 왔는데 똑똑한 여자라면 딱 대한민국에 딱 와서 보고 야 이거
함부로 입을 놀래다는 안 되겠다. 그러면 부지런히 돈을 벌어가지고 중국에 여행 가는 체 하면서 북한으로 넘어갔으면 되지 않냐.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요란을 떠냐. 모자란 거지. 모자란 맞다. 우리는 모자란다고 해요. 쟤는 하여튼 뭔가 반편이다. 우린 이렇게 평가해요. 하는 짓거리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 그러니까 이게 좀- 누가 대본을 써주니까 그걸 계속 네. 읽는 거예요. 그 대본을 써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말하는 게 사실이 자기 스스로도 사실이라고 생각하죠. 그지 거짓말 계속 하다 거짓말 보면 자기 열 번- 스스로도 이게 맞아요. 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 이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김연희 딸도 딱 보니까 북한에서 그 정도면 한국물이 들었던데요. 어떻게 그건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또 제가 잘 네. 보죠. 남자는 잘 못 봐도 네. 그러니까 의상이나 뭐 머리, 헤어스타일, 네. 쓰는 비누 북한에서 일반적인 북한산을 쓰면은 그런 머리가 안 돼요. 그런 머릿결이 안 나온다. 예, 그리고 반짝반짝했죠. 그리고 머리 재질도 틀리고 옷도 다르고 화장 방법도 한국스럽던데요. 북한에서는 한국스럽더라고. 그래서 서해고 옆에서도 또 그러지. 우리도 그랬어요. 이렇게 재미동포들이 왔다 가고 조청년이 왔다 가고 하면 이거 외국스럽구나 하면서 걔 옆에 붙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도 그거에 북한에서 이게 남조선을 선망하는 사람들이 달라붙는 거야. 야 얘네만 남조선에 있대. 남조선스러워. TV도 막 나온대 어, 이러면서. 그 지금 이제 그 민들레 구성원 중에 장모 변호사라고 민변 소속 장씨가 있어요 또? 네. 이 인양반은 장 변호사. 왕재산 사건, 통합 진보당 내란 관련 사건 이런 걸 이석기 변호하면서 사건. 네. 한편에서는 소위 이 간첩 전문 변호사다. 간첩 사건 전문 변호사다. 자기가 네. 이런 평가를 이제 주변에서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민변이라는 단체가 잠깐 뭐랄까 살짝 위축이 된 게 뭐냐면은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의 최성룡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민변이 왜 그 북한 여종업원 인신 구제 청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납북자 인신 구제 청구도 해달라 그러고 민변에 그 말하자면 네. 그죠? 위탁을 네, 예. 했었어요. 예. 그럼 이제 뭐 북한 여종업원은 인신구제 청구를 하고 납북자들은 인신구제 청구 안 해줄 수 없으니까 아마 좀 갈등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좀 느낀 건데요.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지 말아야 될 것들이 좀 가령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도록끔 해서 자기들이 그 경제적 그 측면을 좀 해결하거나 우리 북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들이 일정한 오늘의 도구로 써먹으려는 사람들이 가령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그 뭐 장뭐라고 네. 하는 그 변호사도 그렇고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 탈북자들이 아파서 걱정이 돼서 그건 아니고.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예. 절대 아니지. 우리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정말 초심, 열심, 뒷심 가지고 열심히 살고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법만 잘 지켜도 얼마든지 되는데 알지 말아야 할 그러한 이거 잘못하면 방공법 같은 거 이상하게 이사해 살면서도 북한처럼 살게 하도록끔 유도하는 유도 행위예요. 이거는. 그 지금 탈북자 정착 지원금이 기본적으로는 다 세금인데 예. 그렇죠. 예를 들어 탈북한 분들에게는 이게 통일 비용을 미리 좀 쓰면서 우리가 학습을 한다. 저는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뭐 마약 밀매하고 뭐 나는 한국은 뭐 이상하게 생각하고 북한으로 가야 된다. 이런 사람한테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써야 되냐. 옛날 그러니까 북한에서 늘 이런 말을 하는데 마약에 빠지면 집 팔고 공짜에 맛들이면 부모 판다는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온 우리 글쎄 물론 돈 많이 주면 좋죠. 예? 하지만 우리도 세금을 내서 세금으로 우리 북한 사람들하고 통일 준비해가는 그 과정에 백서를 쏘나가는 그런 시기인데 북한 사람들 어느 사람마다 다 공짜로 무슨 정착금 무슨 이거 그렇게 막 쥐어주는 거 아니에요. 공짜에 맛들이면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그럼 사람이 망가지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럼 통일 준비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예.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이런 민들레어 뭐 하는 이런 단체들은 우리 사람들을 공짜로 맞들이고 눈멀게 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그런 나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법적으로 보호해주려고 하는
마치도 겉으로 보면 누굴 생각해주고 도와주려는 것 같지만 가만 실제 내상에 내버려두면 가서는 우리 나을 사람들 것 같아요. 몽땅 못 쓰게 만드는 길이거든요. 맞아요. 그냥 그분들도 국정원에서 그냥 자기를 인정하고 국정원에서 감방에 안 넣고 사회에 내보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살아가면 되잖아요. 사실- 그 살아가는 아니, 사람들 이거 내버려두지 왜 사람이 자꾸 열받아가지고 안고 이렇게 사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사람이 고소할 생각하는 사람하고 고소 평생에도 고소 안 하는 사람하고는 그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정말 멋있다. 근데 이건 뭐 오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입니다. 법치국가다. 자기의 권리는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인권이 뻔해. 있다. 뭐 이 말 이러면서. 무조건 들어갔을 거야. 네, 막 그렇죠. 이러면서 근데 또 이런 단체들의 또 그 경영 전략에는 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탈북자 중에서 혹시 서해되거나 뭐 그렇지. 딱 그런 사람만 찾아가. 고린받는 이런 사람을 일하기 싫어하고 우리는 왜 안 찾아오는지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한다기보다 우리가 권리를 찾아주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말로는 합시다. 좋아요. 예, 말로는 이러면서 할 것 좋아요. 같아. 그러니까 가만 그냥 저는 네. 결론은 그거예요. 그냥 열심히 사게 아예 놔두면 돼. 관여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안 받고 나오잖아요. 예, 예. 그냥 감사한 고자상이다. 생각, 예. 감사한 감사하게, 생각밖에 없어. 그쵸. 아니 목숨 진짜. 살려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척에. 명예를 줘. 뭐 예. 척에 일단 국정원 하나만 걸치면서 막 그 다른 환경에 막 이거 뭐야 뭔 세상이 이래 이러다가 야 정말 감사하구나 이런단 감사함을 말이에요. 그냥 유지하도록 그리고 해야 되겠는데. 나오자마자 실수로 집을 뽑는 사람도 있어요. 월세집이지만 월세집인데 막 뽑고 임대료를 뽑고 여기저기 떠들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잘 살아요. 그 사람들 나오자마자 사기당한 사람도 많고 한 푼도 없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붙어서 좀 알겠습니다. 해줘야지 그럼. 그렇죠. 마땅히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거는 당연한 거지만 도와주지 말아야 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퀴즈 나갑니다. 중간에 제가 그 장모 변호사 얘기를 했는데요. 몰라수다 북한수다 180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